돈이 되는 방송 8.15 머니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열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 8.15 머니톡이 처음 생겨난 취지가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또 사업에 성공하신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좋은 취지, 좋은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요새는 마케팅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마 저희 8.15 방송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와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자, 2001년 홍보 마케팅사를 처음으로 창업을 하셨고요. 현재 100여 명의 홍보 마케터와 컨설턴트를 보유한 대형 홍보 마케팅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함샤우트의 함시원 공동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다리던 여성 CEO님이십니다. 그러네요. 제가 네. 처음인가요? 두 번째예요. 네. 네. 예, 사실 홍보 마케팅 하면 네. 제가 이제까지는 좀 단순하게 언론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하는 회사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좀 오늘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든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든 아니면 또 그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든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많은 네. 그 노하우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함샤우트 지금 대표님이 네. 일하시는 그 홍보 마케팅사 함샤우트의 현재 사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서비스를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좀 세분화하다 보면은 언론 홍보, 즉 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퍼블리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언론 홍보 영역이 있겠고 언론 홍보를 활용을 하지만 좀 더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디지털 베이스를 좀 더 활용하는 MPR 마케팅, 즉 마케팅 PR이라는 영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언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포커스한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게 있고요. 또한 저희 함샤우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누군가가 서로 와서 뭔가의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는 인플루언서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연락해서 전화해서 막 구두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쳤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플랫폼화했습니다. 아, 즉 그래요? 인플루언서가 저희 쪽에 다 저희 사이트 안에 모여져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또는 브랜드가 내가 A라는 제품 여기서 리뷰받고 싶어라고 올리면은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서 참여하겠으면 이제는 자동화되는 즉 마케팅의 자동화 플랫폼이에요. 그 비즈니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 브랜드나 한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멀티 툴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툴들을 고민하게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세분화가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회사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네. 컸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많이 네. 컸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창업 2001년도에 처음 네. 창업을 하셨고 네. 하지만 사실 그때 창업했던 그 많은 회사들이 네. 사실 다 문을 닫았거든요. 네, 많이들. 네.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대표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열심히 한 게 제일 아, 큰데요. 네. 그냥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또 전략 없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일단 항상 시장을 앞서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도, 5년 후에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항상 앞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2001년이면 이제 한 17년? 8년 된, 곧 20년을 앞두고 20년 앞두고 있으신데 있죠. 사실 이제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언론 네. 홍보 마케팅의 네. 중점이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언론에 소속해 있는 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예전과 지금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언론이 거의 매스미디어의 메인 창구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언론 관리만 잘해도 홍보의 반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언론이 규정이 뭐라고 할 만큼 헷갈릴 정도로 네. 디지털 미디어, 1인 미디어 이게 거의 언론의 역할을 그렇죠.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다 미디어로 한다면 미디어의 수가 어마하게 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관리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변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의 변화가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그럼요. 위험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소문이 음. 날 거고 맛이 좋으면 당연히 소문이 날 네. 것이다. 그러므로 홍보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죠. 그럼 큰일 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알려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단 홍보 마케팅을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지. 어떤 좋은 제품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어떤 과정은 분명히, 그러니까 히트친 제품들은 그렇죠. 분명히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입소문이 됐던 뭐가 됐던 네. 그 자체가 홍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꼭 에이전시와 함께 뭔가 툴을 써서 뭔가 전략을 짜서 하는 것만이 홍보 마케팅은 아닙니다. 네. 우연히 누군가가 사용을 해서 그걸 입소문을 낸 것도 홍보 마케팅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운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세상에 홍보 마케팅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제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홍보 마케팅의 역할이 중요한데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홍보 마케팅에 돈을 썼을 때 과연 그게 매출로 얼마나 돌아올까? 그쵸. 이거에 대한 네.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보통 그렇죠. 광고로 표현하는 그 다음 그렇죠. 순위로 계속 밀리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한 아이템이 있고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제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이제 홍보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작품이든 어떤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은 됐을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위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냐라는 네. 질문을 제가 네.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떤 제품은요 인위적으로 홍보 마케팅에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딱 예를 들어서 표준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감으로 느끼거든요. 야, 예를 들면 제품이 이거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제품이 안 좋으면 예. 당연히 안 되지만 제품도 세상에 무조건 나쁜 제품 없고요. 무조건 그렇죠. 좋은 제품 없어요. 예. 그걸 어떤 타겟에게 어떻게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어떤 제품은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를 못 찾을 때 차별화 예, 포인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안 된다라는 느낌이 이게 20년 하다 보면 굳이 막 플랜을 안 써도요. 네. 그냥 한 30분만 얘기 들어도 느낌이 와요. 팔릴만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 타겟을 소구할 수 있는 명확한 USP가 있을까? 타겟은 얘만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게 되죠. 혹시 만약에 이제 네.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 제품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촉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럼 네. 홍보 마케팅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장담을 안 하시나요? 컨설팅을 할 때 이거는 이 방법은 안 되니까 딴 방법을 하자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는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과 예측이 부정적일 때 그걸 제안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굿 릴레이션십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지가 예, 그럼요. 않으니까.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지만 세상에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서 그게 가장 핏한 방법을 선택 제안을 드리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광고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광고는 홍보 마케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광고 별개가 아니에요. 홍보 마케팅 안에는 광고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 거고요. 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예산이 타이트한 조직은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네. 영업에 더 예산을 쓰지 그렇죠. 영업. 마케팅 광고에 쓴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네. 근데 영업 자체도 마케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개별 아이템의 어떤 그 준비되어 있는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업종 자체는 이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업종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는 홍보 마케팅 범주에는 안 들지만 정말 세일즈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 기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세일즈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업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홍보 마케팅 툴을 쓸 거니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쓸 거니 라는 거에 대한 컨설팅 또는 홍보 마케팅 하면 되게 세밀하면 정말 100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핏한 한두 개만 선택하게 하던지 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죠.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무조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아니죠. 거고 그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제대로 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은 어떤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다 보면 저희에게 물건 갖다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기업이나 브랜드 쪽에 누군가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회사가 그동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디벨롭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얘기할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얘기할 당사자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안 맞거나 하면 막 신입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회사의 문제나 뭐가 강점인지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딜리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카운터파트가 없으면 굉장히 난제를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 조직과 그리고 그 사람의 퀄리티에 따라서요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뭐 경영진이 됐든 파워 있는 누가 사람이 됐던, 들어와야 되네요. 누가 됐던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 피를 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컨설팅을 하고 액션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컨설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수용 능력이 있고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의사결정 그쪽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의 마인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경영진이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되게 사실 중요하죠. 담당자야 경영진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그 회사, 상대 회사의 대표가 홍보 마케팅을 얼마나 가치 있게 고려를 중요할 것 하느냐가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맞아요. 네. 대표가 또 이제 관심을 너무 가지시면 피곤한가요? 그것도 피곤할 수는 있는데 피곤함이 좋은 결과를 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홍보 마케팅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저희가 컨설팅하는 인사이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배가 산으로 가죠. 아니면 저희는 원치 않지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죠. 결론적으로 조금 적당히 깨어있는 CEO 분이 좋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홍보랑 마케팅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점을 조금 들어볼게요. 그거를 문서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케팅은 정말 제품 생산부터 네. 판매까지 다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홍보에서 알리는 역할을 마케팅이라고 오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화하고 생산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마케팅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을 보통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 매니저라는 잡을 가진 사람이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브랜드 셋업부터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유통은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전략까지 다 짜고 거기에 플러스 홍보 전략까지 광고 홍보 전략까지 나오는 건 이제 총체적인 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홍보라는 걸 잘하려면 그런 마케팅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이죠.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퍼블리시티와 퍼블릭 릴레이션이 달라요. 퍼블리시티는 보도화하는 작업을 퍼블리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뭔가 발행을 하는 거. 네. 퍼블릭 릴레이션은 공중과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PR이라는 이 함축 단어는 퍼블릭 릴레이션, 즉 공중과의 어떤 릴레이션을 쌓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광고를 통하던 뭐를 통하던 뭐 뉴스레터가 가던 뭐를 홈페이지를 만들던 공중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채널, 그걸 관리하는 것들, 거기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이거를 PR이라고 해서 글로벌리 얘기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사 내는 걸 퍼블릭 그렇죠. PR이라고 언론 착각을 보도. 하세요. 네.
그거는 퍼블리시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PR이란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의미는 퍼블릭 릴레이션과 퍼블리시티 다른 겁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현재 그동안 함께했던 기업이 굉장히 많을 거 네. 아니에요. 이제 네. 뭐 앞으로도 뭐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서비스를 지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인더스트리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셋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벤처 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중소기업은 에이전시를 많이 활용 못 하시니까 그 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 글로벌 브랜드는 에이전시를 어떤 프로세스인지 너무 셋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이 브랜드가 또는 이 회사가 무엇이 목적이 뭐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고 네. 그리고 이제 타겟이 뭐고 우리 제품의 특징은 뭐고 그런 이제 RFP라고 보통 우리가 네.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일단 기본 정리를 하셔야 해요. 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시가 가장 핏할까? 시장에는 수많은 에이전시가 있고 그렇죠. 또 자기가 나름 잘하는 영역들이 각각 에이전시마다 있어요. 저희 회사는 종합이에요. 종합 제너럴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는 뷰티에 되게 강하고 어떤 회사는 패션. 이 패션은 완전 달라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또 다르고 영어판이 또 다르고요. 저희 같은 일반 브랜드 소비재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잘하는 에이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소문을 하셔서 대행사 몇 군데를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코드가 맞는지 또 이 회사의 역량이 내가 원하는 바와 맞는지를 좀 이제 선별하는 과정 그거를 보통 비딩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뷰만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네, 그렇죠. 예산이 또 핏하냐 아무리 이 회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도 꽤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단계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이 내부, 에이전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요. 회사에 이제 새로운 고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부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돼서 일을 진행한다고 확정하기 전부터 네.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시 여러 곳을 만나보거나 비딩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가 저희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에이전시, 이런 클라이언트가 관심 있다고 올 때부터 이제 브랜드나 어떤 타겟군이나 이런 걸 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 우리 회사에서. 그리고 또한 적합할지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친구가 지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친구가 또 누군지 또 하나는 여유가 없는데 이 친구가 적합해. 그러면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킬 건지 다른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교체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인력 배분 작업이 저는 일단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인력 배분이 돼서 이 클라이언트와 A라는 팀이 일을 하게 됐다고 결정이 되면 일단 클라이언트하고 일단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브랜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그 브랜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비딩을 통해서 플랜을 제출한 적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비딩인 거고 실제 액션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을 저희가 다시 셋업을 하죠. 그런 과정에 저희 팀이 다시 한번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플랜이 다 서로가 오케이 어그리 우리 합시다 하면 이제 액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어떤 제품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냥 확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제품 브랜드를 이제 마케팅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라든가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18년 전에 했던 어떤 성공 사례와 그러니까 홍보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품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로 안 나와져요. 지금도 뭐 그게 정확하진 않고 그렇지만 언론의 이권으로 해서 확 이슈가 돼서 정말 전 매체를 다 도배를 했거나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오픈했을 때 런칭 전부터 런칭 후까지 정말 엄청난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코리아닷컴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것마다 다 대박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 전에 코리아닷컴의 건물에 전 직원 100명의 얼굴을 크게 현수막으로 다 붙였어요.
그 아이디 다 넣고. 근데 사실 지금은 대형 현수막 많죠. 네. 건물에.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첫 시도였어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성공한 다음부터는 막 KT든 어디든 막 대형 건물에 현수막 붙여서 그걸 보도화하는 네. 그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처음 아이디어 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고, 이제 코리아닷컴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시드니 올림픽 때 네. 가서 에펠탑에서 행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리아닷컴이 여행 채널을 오픈하면서 네. 실제로 그 캐러밴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에서 여행하는 걸 기자 10분을 데리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고생을 했지만 아무튼 그게 또 캐러밴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한국에 처음 외국에 사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언론 홍보를 포커스로 했을 때 대박난 사례가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언론 홍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하게 미디엄 믹스를 해야 되고, 이제 타겟을 굉장히 선별해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했던 저희 회사 사례는 이제 아몬드 브리지라는 음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가 저희가 맡기 전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어요. 하지만 광고나 이런 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TVC 광고를 없앴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디지털 바이럴 영상으로, 네. 그리고 타겟을 3040이었던 거를 2030으로 바꾸면서 타겟 스위치와 함께 채널 공략을 달리했죠. 그래서 뭐 매해 거의 2배수 이상 성장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뿌띠체리라는 CJ 브랜드도 먹는 거지? 제가 그것도 원래 많이 예전에는 먹어봤어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네. 공은, 저희 회사만의 네. 공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운트 파트너와 굉장히 죽이 잘 맞아야 돼요. 네. 포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뿌띠체리라는 브랜드도 애들 간식이었어요. 키즈 간식. 아, 그래요? 옛날에. 예. 그런데 브랜드를 재런칭하면서 20대 여성의 디저트 브랜드로 다시 맞아. 스위치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때 사실 광고가 붙긴 했지만 홍보 쪽에서 굉장히 여성의 감성, 연애 모드, 뭐 이런 디지털 심리학, 뭐 이런 거를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그 뿌티첼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네. 저 진짜 뿌찌치 그때 많이 먹었었는데. 저희가 한 4, 5년 했습니다. 네, 아마 예, 그 그러면서 시점에 먹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 사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마케터로서도 좀 가져야 될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빠른 변화도 흡수할 네.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터의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못 타고난 감각이 분들한테는 타고나야 감각은 될 것 있어야 같아요. 정말 돼요. 감각은 맞아요. 있어야 돼. 근데 그거 감각을 뭐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찾아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키우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보더라도, 어디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봤네, 우리 일명 멍 때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마케터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눈과 오감이 다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보더라도 나만이 느끼는 뭔가를 찾아내는 훈련들 계속 해야 돼요. 그게 24시간이에요. 그 인사이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걸 끌어낼수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남의 일도 막 참견하면서 오지랖 오지랖? 오지랖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는 많아야 요거, 돼요. 호기심이 맞아요. 나는 호기심이 요것만 많아요. 할래라고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고 귀찮더라도 막 이것저것 참견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보고 관심도 가져보고 많은 경험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결국 내 재산이거든요. 그쵸. 예. 그렇죠. 근데 또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에서 인사이트 찾아내는 노력들.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를 대표님은 잘 아시잖아요. 네. 대표님 회사에서 함샤우트에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면접에서 보는 그 자질 혹은 조건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상반된 얘기인데, 네. 인생이 좀 원래 그런 거 예, 아닌가요? 그래 상반돼요. 그러니까 네. 인사이트 주고하고 톡톡 튀고 다 좋은데 그걸 인터뷰 때 다 보기 쉽지 않아요. 그쵸. 맞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또 조직 안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는 협업하고 잘 팀원들과 할 수 있느냐, 또 회사의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친구냐라는 거를
나름 인터뷰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저는 표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질문한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맑게 알아듣는. 예, 동문서답하지 않게끔 예, 해야 될것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거를 저는 1차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많이 보고요. 말 잘 알아듣고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면 1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체크하는 거.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네.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기자들 눈에 확 네. 들어오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네. 이 과제가 사실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저희 회사는 보도자료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되게 one of them, 10가지 중에 하나. 예, 기본일 수 있잖아요. 네. 이 가장 기본적인 일을 잘하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세요? 일단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돌리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많아요. 네. 저희는 많은데 일단 크게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외부 교육은 뭐 KPRCA라고 저희 PR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네. 연례외로 계속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요. 거기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 기자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최근 마케팅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기법이 될 수도 네. 있고 이제 그런 아젠다를 한 달 동안 계속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제 거기 직원들 최대한 많이 보내서 하는 외부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뭐 심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게 단순히 일하는 스킬만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 교육 받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실제 기자분들 모셔다가 저희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했어요. 사진 기사 잘 내는 비법, 뭐 방송 기자 데려다 방송 아이템 잡는 방법, 실제 기자들 이제 모셔다가 하는 강의도 있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직원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해요. 그래서 브라운 백 시간이라고 해서 직원마다 강의 주제를 하나씩 자기가 만듭니다. 아, 그럼 직원이 강의를 하고 직원이 남은 직원이 듣는 건가요? 그런 교육 섹션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일반 사원까지 다 강의를 해요. 나름 자기가 강의할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교육이 브라운 섹션 교육도 있고 또 위에 있는 임원급이나 팀장급에서 또 교육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네. 그런 일단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네, 있네요.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꼭 있어요. 레귤러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왜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대형 현수막의 시초이시기도 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항상 오감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당장 맞춰야 되는 아이템이 바로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좀 아이디어 발굴은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일상에서 얻어요, 저는. 아, 일상에서 일상. 얻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요. 특별히 뭐 운전하는- 노력하는 건 없으세요? 그냥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타고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건데, 24시간 시장을 가더라도 네. 그냥 안 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안 가고 여행 때 본 거를 갔다 와서 적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네.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죠. 아마 오늘 방송한 이것도요. 이 순간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요라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경험치를 활용해서. 네. 네. 그럼 하나하나의 경험을 다 좀 기억해놓고 좀 적어놓는 편이신가요? 안 적어요. 적어는 참 너무 많고. 결론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아니, 요새 이제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큰 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SNS 채널을 그래도 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를 하려고 막 일부러 막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의 24시간에 모든 게 나의 배움의 그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할 뿐인 거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는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루에 저는 톡만 1000개가 와요. 아. 메일이 500개가 오고 텔레그램이 또 몇백 개가 떠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거기서 그렇죠. 어떤 트렌드를 간파하기도 쉽진 않은데요. 사실 SNS 쪽은 이제 저는 많이 또 한번 가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지쳤다. 네.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행동을 소비자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오픈했으니까 안 하면 왠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쵸.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작해. 근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홍수 속에 살아. 내가 네. 바빠지고 거기서 별로 얻는 게 없어. 그럼 전 문 닫기 시작하니까 나는 유저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24시간 생각한다는 그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동하는 패턴도 저는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SNS 채널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채널도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유튜브로 굉장히 채널의 변화가 네. 있듯이
SNS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똑같은 형태가 아닌 또 다른 변화의 형태가 또 나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가 될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걸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브랜드를 말해도 되죠. 이 카카오 스토리가 한참 유행이었다가 그게 그쵸.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인스타로 인스타그램, 왔다. 유튜브로 넘어간 그쵸. 상태이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그게 중간중간 실증이 나서 이제 좀 소홀해지고 갈아타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의 변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소비자 중에 한 네. 명이고 공 중에 한 그렇죠. 명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좀 네.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요즘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뜨고 있는데 이 성공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기준? 그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만이 아니라 네. 홍보 마케팅의 성공 기준이 뭐니?라는 거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궁극에는 세일즈예요. 궁극에는 잘 팔렸는지. 네. 사실 요즘 홍보 마케팅 예전에는 언론 홍보 지수 네. 많이 나왔어. 네. 네, 몇 그럼 개 많이 나왔어요. 알았을 네. 거야. 라고 가름을 했죠. 근데 네. 지금은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 홍보에 1000개, 2000개 나왔어도 세일즈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건 필요 없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나 모든 기업이 홍보든 뭐든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제품이 팔렸다라는 관점에서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루언서 중에 누가 거기서 리뷰를 올리고 체험을 했더니 세일즈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네, 팔려서. 네, 팔려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사람이 하나하나 했던 일은 지금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나의 카테고리와 맞는 성향의 인플루언서냐, 즉 내가 뷰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매번 인테리어만 했던 포스팅 올리는 인테리어 전문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잡다다시가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뷰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패션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브랜드에 맞는 카테고리의 사람이냐,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좀 있느냐를 먼저 첫 번째 보고요. 네. 만약 이제 뷰티라 치면 뷰티 블로거도 뭐 1000명, 2000명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그 채널 갖고 있으면 블로그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도 명이든 블로그입니다. 네.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블로거고 다 블로그인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에 따라서 파워, 메가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린 포스팅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그게 이제 좋아요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은 뭐 누구는 이제 이웃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독자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숫자가 걸려 인플루언스 파워인데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보죠. 그럼 가능하면 높은 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산도 만만치는 않아요.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정말 순수하게 우리 제품만 가지고 리뷰해 준다면 뭐 우리는 가장 인플루언싱 파워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고 싶지만 네. 또 뭐 어떤 페이가 오가야 된다면 또 뽑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남자보다는 좀 여성이 네, 많고 많죠. 제품을 봐도 이제 뷰티, 뭐 미용 이쪽이 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조금 더 효과적인 브랜드 제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SNS에 정보를 얻고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그런 쪽은 기존의 정통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더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겟이 다른 건데요. 뷰티는 20대가 가장 관심 있잖아요. 20대는 기사 안 젊은 읽어요. 네. 뉴스 안 봐요. 아. 그 20대가 보지 않는 채널에 기사를 낸들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20대는 정보를 결국은 SNS 친구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 쫓아하고 그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거기서 정보를 탐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겟에 따라 틀린데 그 제품이 타겟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지 뭐 10대 뭐 장래 희망, 뭐 20대 장래 희망 쓰면은 뭐 인플루언서예요? 파워 블로거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탑 클래스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내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사실 그건 네. 조직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개인이 초창기에는 개인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면서 해서 올리고, 그냥 열심히 예. 해서 반응이 생기니까 네. 거기서 인플루언서가 자연히 나왔지만 이제 유튜브로 옮기는 순간 이건 기업화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CJ E&M이나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네. 거의 기업이 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생해서 파워가 된 정말 메가급이 된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늦었네. 네.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네. 아, 네. 기업에는 못 당하는 거죠. 일단은 아니 그러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늦었어요. 위로하지 마세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1인 미디어가 강세가 돼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매체 언론은 이제 점점 더 약화될 거란 그쵸.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홍보 마케터 혹은 이 컨설턴트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되나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현재 저희 같은 회사를 네.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의 채널, 새로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네. 채널에 대한 그러니까 채널마다 타겟 및 타겟이 어디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어디에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채널 트래픽, 그러니까 채널 트렌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회사가 하고 있고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바로 투자하면서 액션을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일단 또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홍보 마케팅 회사 중에 뭐 큰 자산을 갖고 엄청난 피를 창출을 해서 막 수익 구조가 엄청 좋은 인더스트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 네, 한계가 그렇죠. 있어요. 뭐 대박나는 상품이 나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회사의 ROI 수익 구조가 되게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 먹힐 거에 대한 큰 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네.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네.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좀 변화하는 시장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좀 향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좀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큰 그림에서 마케팅 자동화예요. 마케팅 그림에서는, 자동화요? 네. 마케팅 자동화라면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인플루언서 시스템이 하나 저는 마케팅 자동화의 1서비스인데요. 물론 2탄, 3탄이 아직 고민은 덜 됐지만 저는 인력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OI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퀄리티,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의 자질은 계속 퇴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피를 청구를 한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소비자의 이 구매 패턴도 너무 복잡다단해서 보통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인력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사람의 인력 시간을 조금 투여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예요. 큰 그림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AI 기능이 그렇죠, 들어가겠죠. AI. 물론 쉽진 않아요. 홍보 마켓 중에서 AI를 돌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빅데이터 분석도 한참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다 점검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의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하면 컴퓨팅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더 정확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또한 오차도 또 있을 수 있고 사람의 편견과 사람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래머화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마케팅 자동화의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T로 진출하시게. 아니, 근데 이 모든 분야가 네. 사실 IT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이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홍보 마케팅 쪽에. 그렇군요. 그리고 뭐 코인 비즈니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모든 사업 비즈니스가 약간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네,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우리 네. 지난번 출연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네. 그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바뀌는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 피곤하죠. 예, 아주 정말. 피곤하죠. 좀 쉽게 말하면 기계한테 내 일거리를 안 뺏기려면 제가 계속 분주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쵸?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서로 위로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홍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뉴스 보도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세일링이 네, 되게 네, 하기 위해서. 네. 그 과정을 대표님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확산시키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의 브랜드를 네. 그러니까 맡아서 네. 네.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네. 확산까지 세일즈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디테일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네.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통 어떤 타겟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일단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관심이 구매로 연결하는 또 로직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겟에게 얘기할 거냐,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걸 어디를 통해서 얘기할 거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그렇죠. 그러면 타겟을 명확하게 잡는 거. 음. 2030 여성이니, 주부니, 키즈니, 뭐 그것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또 성향, 뭐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세분을 타겟팅하고 그 타겟에게 뭐라고 먹힌가. 예를 들면 똑같은 우유래도 네. 엄마한테 팔 때와 얘기와 20대 여성에게 그렇죠. 팔 때 메시지가 달라요. 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이 타겟에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야 이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설정을 하고요. 네. 오케이, 메시지도 있어. 이 메시지 하에 그러면 컨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배포할 채널, 즉, 언론에 갈 컨텐츠인지, 페이스북에 갈 건지, 내가 메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갈 건지, 또 언론도 뭐 보도 프로그램인지, 예능인지, 뭐니에 따라서 이 컨텐츠의 톤의 매너가 다 수정각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말한 이 타겟을 움직일 수 있는 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장 ROI가 높은 생산성이 높은 채널이 어떨지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 각각 채널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그것도 언제 라고 하는 고민을 다 해서 하나의 페이퍼를 정리하면 그게 이제 액션 플랜이 되는 거죠. 그게 나오면 이제 액션 플랜을 돌려요. 그러면 돌리다 보면 이게 맞을 경우도 있지만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건 우리 생각과 달라. 예, 반응이 안 워킹하지 나와. 않아. 예. 그러면 다시 재정리. 이런 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재점검하고 이제 두 달 만에 리뷰가 안 나올 때는 뭐 6개월 후에 다시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브랜드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요. 우리가 썼던 방식이 적합했는지를 신호가 왔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아니, 요새 뭐 이제 20대 분들 취업 준비들 많이 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케터가 되고 싶다, 나는 뭐 광고 홍보 쪽에 일하고 싶다 하시는 젊은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거는 좀 공부해두면 좋다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매스미디어하고도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건데 물론 그냥 보면 안 돼요. 저는 드라마 일부러 봐요. 그래요?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어떤 게 PPL 을 떴는지 또 보시려고. 알아야 되고 어. 또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이슈로 어떤 성향으로 떴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막 억지로라도 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되지. 그냥 쉬기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과 관련해서 보는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매스미디어에 대한 그 신문 하나는 꼭 계속 이제 구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소비자의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 기업의 스테이크홀더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기존의 정통 미디어가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걔도 일부분 여전히 살아있고요. 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도 정치, 사회,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예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 대부분 20대는 예능만 봐요. 그렇죠. 연예기사만, 연예기사만 봐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연예 코너 다 만들잖아요. 스포츠하고 연예. 그렇죠. 그걸로 트래픽 다 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치, 경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사실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사실 마케팅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SNS 채널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 예. 친구하고 정말 중요한 교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의 채널을 갖고 내가 콘텐츠 만들고 반응도 보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해보는 거. 그게 그냥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그 마케터, 특히 홍보 마케터에게도
필요로 하는 그 역량, 자질들이 참 많아졌고 복잡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자 출신이면 막 오케이였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지금은 끝나고 저 기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차 한잔하고 네. 식사하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도 성향이 바뀌었죠. 그렇죠. 옛날에 젊은 기자 층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예, 트렌드가 바뀌었죠. 맞아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그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채널들도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실체,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정말 많은 네.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 예. 네. 저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께 그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무엇이든 예,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실질적인 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는 이 비즈니스, 이 잡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보 마케팅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선배로서 그걸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품과 모든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특별한 재능을 살린다면 더더욱이 이제 훌륭한 제품과 회사로 전 알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저도 일을 해왔고, 이 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친구들도 좀 사명감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아마 그쪽 관련 분야에 또 공부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 출연하시는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다음 주 출연자분은 아마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은 대표님이시거든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이 광고에서 최초로 주 4일 근무제와 이 또 출퇴근 자율제 등을 도입한 파격적인 광고인이라고 하십니다.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 디지털 부문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시기도 했고요. 벌거벗은 광고인이라는 책도 출판한 디지털 전문 종합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창업자인 이구익 대표님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광고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또 많은 그 노하우를 한번 좀 공부하도록 그러니까요. 해보죠. 광고, 오늘은 이제 홍보 마케팅, 다음 주는 예. 광고 쪽을 저희가 네, 접수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815 머니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